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MDS 테크에서 DT 플러스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타겟 환경에서 동적 신뢰성 웨비나를 진행하게 고요. 시작은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소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이랑 그 신규 타겟 토르 에 대한 그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이어서 올인 타겟에서 DT 플러스를 이용해가지고 동적 시험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엔비디아 세일즈를 담당하고 계시는 오긴성 과장님 모셔서 앞쪽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S 테크에서 엔비디아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옥인성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핫 이슈였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하면서부터 이제 GPU 26만 장을 푼다면서 또 굉장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또 한국을 떠났는데요.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제슨에서는 최고 성능의 인베디드 PC가 출시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슨 AGX Thor 데브킷이라고 합니다. 이 데브킷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이제 GPU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발자 키트가 출시되었으며 또 이외에 상업용 모듈이 이제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A 대비했을 때 AI GPU 퍼포먼스가 약 7.5배 정도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GPU 퍼포먼스 수치로 보면 이제 2000 탑스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이제 FP4 기준으로 했을 때 2000 테라플롭스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에피션시 같은 경우도 AGX 올인 대비해서 3.5배가 증가되었고 CPU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AGX 올인 대비 2.6배가 이제 향상됐습니다. 또 흔히 요즘에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LLM, VLM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또한 LLM 인프런스 같은 경우도 AGX 올인 대비 1.5배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VIT 인퍼런스, 즉 이제 비전 트랜스포 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AJAX 올인 대비 6배가 증가되었고 이제 VLA, 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추론은 AJAX 올인 대비 2.8배가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AJAX 토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개발자 키트와 그리고 상업용 모듈 T5000, T4000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트레이스 32 디버깅 툴을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하시는데요. 항상 이제 그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런타임 커버리지 측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 이제 프로필링이 있고 그다음에 롱 듀레이션 트레이스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액티비티 아날리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기존에 AJAX 올인해서 했었을 때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됐다면은 그거를 뛰어넘는 게 이번에 출시된 제스 또르입니다. 또한 이제 엔비디아 제슨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슨 같은 경우는 개발자 키트랑 상업용 모듈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이 개발자 키트 같은 경우는 연구 및 개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프로덕션 모듈은 POC 혹은 실증 테스트 그리고 상업용 양산까지 가능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되면서 엔비디아의 서드파티 보드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캐리어 보드에 JTEC 포트를 담으로써 오히려 디버깅 툴을 좀 더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엔비디아 제슨을 활용하시면서 기성 보드를 쓰신다면은 오히려 디버깅 툴을 더 빠르게 호환해서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성능을 비교해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ARM 기반의 AGX 올인 아키텍처였다면 이번 토르부터는 블랙의 아키텍처가 되었으며 또한 GPU 코어 수가 이제 2048 코어에서 2560 코어로 이제 많이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은 GPU 맥스 프리퀀시도 1.3에서 1.6이 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메모리 기준 같은 경우는 64에서 128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의 아키텍처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만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격 대비에 조금 낮은 성능도 있는데 이게 바로 T4000 모듈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전력인데 60W가 올인이었으면 130W가 T5000에서 적용이 되고 70W 정도 소요되는 게 T40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재 이제 엔비디아 제슨에서 출시되어 있는 개발자 키트는 총 세가지입니다. 왼쪽부터 엔트리 모델, 올인 나노 데브 킷, 그리고 얼마 전까지 최상위 버전이었죠. AGX 올인 데브 킷,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AGX 토르 데브 킷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업용 모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나노 TX2NX, 자비어 NX, AGX 자비어 기존 모델 이상으로 2022년부터 출시된 올인 시리즈들이 있고요. 이번에 출시된 토르까지 해서 총 다양하게 상업용 모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MDS 테크는 엔비디아의 이제 이런 프로덕션 모듈을 가지고 카메라, 센서부터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이런 모듈이나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서드파티 에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슨 관련해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트레이스 32를 사용하시면서 제슨 문의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mdstech.co.kr NVIDIA AI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 MDS테크에서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도 제품 구매 및 구매 상담을 해드리면 얼마든지 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여기까지 제슨 설명을 하겠고요. 다음은 또 김민기 대리님께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S 테크 김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올인 타겟에서 그 파이썬 예제를 실행을 한 뒤에 파이썬 예제에서 그 DT 플러스라고 하는 동적 시험 도구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실제로 올인 타겟에서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DT 플러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 플러스는 기존에는 DT10이라고 하는 신뢰성 도구가 있었죠. DT10이 단종이 되면서 DT 플러스 트레이스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CPU랑 RTOS 관계없이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코드 커버리지 측정 그리고 코드 디버깅, 성능 측정이 가능한 통합 분석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품 사양 같은 경우는 OS 종속성이 있습니다. DT 플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OS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과 DT 플러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타겟은 JTAG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어서 C샵이나 자바, 파이썬 같이 그 UI 쪽에 대한 그 동적 검증을 할 때는 이더넷 그리고 GPIO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ART 시리얼 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나 아니면 인베디드 OS처럼 그 파일 시스템이 그 타겟에 들어가 있는 환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이팅이라고 해서 그 DT 플러스 리포트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데이터 라이팅 인터페이스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포트 랭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랑 C++, C#, 자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언어가 파이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인 타겟에서 제가 보여드릴 예제도 파이썬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코드 커버리지 측정, 그리고 execution time measurement, 그리고 소스 코드 디버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코드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브랜치 그리고 펑션 커버리지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요구도나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 복잡도에 따라서 콜 커버리지나 MCDC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DT 플러스 세이프티 버전인 펑셔널 세이프티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콜 커버리지나 아니면 MCDC 커버리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execution time report 같은 경우는 그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는 함수별로 이제 수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DT 플러스가 삽입해준 테스트 포인트들의 그 실행 시간을 네, 소프트웨어에서 그 저장을 해두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함수가 얼마 주기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음 호출하는 함수가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디버깅 같은 경우는 그 함수 그리고 어떤 반복문이나 조건문에 그 DT 플러스가 탐진 코드를 넣어주게 되는데 그런 탐진 코드가 어떤 흐름으로 실행되는지 디버깅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작 및 분석 원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용자가 개발하는 코드를 DT 플러스 소프트웨어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 코드가 들어가면서 그 코드를 분석을 쭉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이 완료되면은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 탐진 코드를 이제 블록 단위로 넣어주게 됩니다. 블록 단위라고 하면 그 중괄호로 묶여 있는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발 환경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 컴포저 그리고 뭐 인베디드 타겟 같은 경우는 뭐 암 프로젝트도 되겠고 아니면 그린힐스 이런 쪽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제 사용자가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바로 그 포팅을 필요 없는 그런 환경에서 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인터페이스 중에서 우리가 뭐 이더넷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더넷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예제 드라이버 파일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DT 플러스가 원하는 패킷에 맞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어떤 예제 파일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호출하는 API라든지 아니면 개발 환경에 맞게 필요한 그 인클루드 되는 헤더 파일들 이런 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발 환경에서 인터페이스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이제 수정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포인트가 들어간 소스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파일 그리고 수정된 코드를 같이 컴파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타겟의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타겟 다운로드가 완료된 뒤에 이제 타겟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지정했었던 인터페이스로 테스트 포인트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DT 플러스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테스트 리포트라고 하는 이제 결과 파일이 수집이 되고요. 그런 수집이 완료됐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테스트 리포트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집한 테스트 포인트의 결과, 이제 결과는 리포트가 되겠고 그 리포트를 DT 플러스 트레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왼쪽은 테스트 장비라고 되어 있고, 이제 요즘에는 뭐 IoT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GUI 프로그램도 이제 대상이 되고, 그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코드들은 그 동적 시험 대상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장비에 들어가는 코드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이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더넷이랑 유아트 그리고 GPIO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있는 DT 플러스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PC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간에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네, 우리가 지정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GPIO 그리고 비동기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PC랑 물리적으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매개체 역할인 D박스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고요.
뒷박스 같은 경우는 USB C 타입의 3.0 버전으로 윈도우 PC와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GPIO를 쓰는 환경이 인베디드 타겟에서 많기 때문에 그 코드 커버리지나 아니면 함수 수행 시간 측정 그리고 디버깅 할 때 딥박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DT 플러스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될 건데요. 네,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그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구조 기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구조 기반 테스트에서 실제로 보시는 결과물이 코드 커버리지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T 플러스 소프트웨어 화면이고요. 여기서 커버리지 서머리 메이커 뭐 이런 그 서드 파티 툴을 이용하시면은 스테이트먼트나 브랜치 커버리지를 이렇게 그 PDF 형태로 출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국방항공 쪽에서는 이제 대규모 그 체계 개발 프로젝트에 각 모듈이나 기능별로 그 이제 티어 2, 3 업체들이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체계 담당을 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3자 검증을 하는 형태로 네, 그 감독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그 항공기나 뭐 여객기를 개발할 때 앞쪽에 콕핏에 해당되는 부분은 컴퍼니 A가 개발을 하고 뭐 엔진 같은 경우는 컴퍼니 C가 하고 그리고 캐빈룸 같은 경우는 컴퍼니 D가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는 시험이 통합시험, 뭐 시스템 시험이나 인수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는 각각의 모듈 아니면 기능 단위로 구분된 그 모듈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된 체계로 완성이 됐을 때, 각 업체별로 그 코드 커버리지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퍼니 A, B, C, D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산출물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소명하는 과정에 저희 DT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방항공 소프트웨어 매뉴얼 같은 데 보면은 그각 기능별로 코드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라. 이제 이렇게 그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제 실무에서는 100%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방어 코드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유지 보수를 위한 코드들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100%에 가깝게 시험을 하지만 이제 미달성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폴스 알람 리포트라고 해서 그 해당 코드는 왜 실행이 안 됐고 해당 코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성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소명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방항공 분야에서는 코드 커버리지를 네, 달성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랑 C++, C샵, 자바 모두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완성차 제조업체 OEM이죠. 네, OEM에서 요구사항을 티어 1, 2, 3 업체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특정 OS 환경에서 시간 분석을 하는 그 목적으로 DT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국방항공의 내용처럼 이제 안전 검증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태스크별로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사용률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GT 플러스에서는 Execution Time Report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펑션 인아웃 모드 그리고 플랜 모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펑션 인아웃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토탈 타임을 분석을 할 때 뭐 ISR 같이 인터럽트를 다 포함한 수행 시간을 분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와 다르게 플랜 모드 같은 경우는 실제 각 함수별로 순수한 실행 시간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이제 GPIO, UART 그리고 CAN 인터페이스까지 DT 플러스가 지원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 문서 같은 거를 보시면은 각 태스크별로 어떤 그 수행 시간을 분석해야 되는지 OEM에서 제공하는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DT 플러스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네,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SOC 그리고 산업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SOC 그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규 아키텍처에 대한 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개발된 코드 중에서 이제 레거시 코드,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구조로 이제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A 펑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고 나는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개발을 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즉,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펑션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디버깅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지션, 스코프 등을 이용해서 지금 수행되는 코드가 이제 어떤 그 블록이나 함수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CPU 점유율은 어떤 코드나 함수에서 많이 잡아먹고 있는지 이제 그런 타겟 리소스 환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로 그 측정이 불가능한 코드 단위 아니면 함수나 그 블록 단위에 대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태스크에 대한 그 컨텍스트 스위칭 정보를 네,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으로 어, 트레이스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트레이스에 관련된 IP가 없는 경우에서는 이제 오버헤드를 최소화한 형태로 DT 플러스를 적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트레이싱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리 시간이나 성능, 오버런에 관련된 부분도 디버깅 할 수 있는 그 피처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익스큐션 타임이나 그 트랜지션 스코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럴 때 DT 플러스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기존 개발 환경에서 네, 동일한 그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 사례를 세 가지 산업군에 대해서 봤고요. 네, 지금 보실 내용은 지금 제 앞에는 엔비디아 올인 타겟이 있고 거기서 동작하게 되는 웹캠 예제를 통해서 실제 파이썬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어떤 형태로 결과를 수집해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설정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프로젝트고요. 처음부터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름 들어가 있고, DT 플러스 프로젝트죠. DT 플러스 프로젝트 경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여기는 원본 소스 코드의 경로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같은 경우는 그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타겟과 지금 이더넷으로 연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더넷으로 연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파일도 제가 소스 코드, 파이썬 코드로 작성된 드라이버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 타입도 비아더 드라이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넷 쪽, 네, 추가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그 TCP를 사용할지 UDP를 사용할지 호스트랑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UDP로 연결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소켓을 열어주고 닫을 때 사용하는 포트는 3000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폴더 뷰에 보시면은 그 detection.py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동적 검증을 할 소스 코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코드가 잘 나와 있죠. 원본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소스 코드 분석과 네, 탑승 코드를 넣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폴더 뷰에 다시 보시면은 실제 함수가 총 4개가 인식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탐진 코드 테스트 포인트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겟에서 이제 해당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 포인트가 이더넷을 통해서 DT 플러스로 결과를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탐진 코드를 넣은 코드는 실제 올인 타겟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탐진 코드를 넣은 파이썬 파일을 네, 올인에 있는 파일 시스템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기 언더바 디텍션 파이썬 파일을 네, 복사를 해서 리모트 쉘을 통해 가지고 네, 타겟에 저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트 쉘 통해서 접속을 할 때는 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올인 타겟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파일은 DT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UDP에 사용하는 어드레스, 그러니까 윈도우 PC의 IP를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아까 지정한 것처럼 3000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네, 커스터마이즈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테스트 포인트가 네, 실행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버퍼의 값을 윈도우 PC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했었던 디텍션 파일도 보면은 DT 플러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 원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명령을 입력을 해두고 이제 뒤쪽에 있는 그 DT 플러스에서는 소켓을 열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실행 시간 그리고 얼마나 그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 리포트의 크기는 얼마인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리모트 쉘에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썬 예제는 되게 간단한 코드고요.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그 예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앞쪽에 있는 네, 장난감 병정을 네,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포인트를 넣은 원본 소스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신 뒤에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코드 커버리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된 코드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테스트 포인트들은 네, 실행되지 않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나 브랜치 커버리지에 대한 이런 그 미달성된 커버리지 항목 같은 경우는 추가 시험을 통해서 달성하실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두 번 정도 시험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객체를 인식하게 되어 있어서 제 얼굴을 살짝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나오죠. 제 사진을 네, 등록을 해놔서 이제 제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시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네, 아까는 0%였던 페이스 관련된 함수나 그 인아웃 관련된 함수에 대한 그 커버리지가 조금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 메인문에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가 뭐 연결이 안 됐을 때,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그 방어 코드로 볼 수가 있는데, 얘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코드를 파이썬을 실행을 해두고 웹캠 연결을 끊어버리면은 이제 이런 거는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성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실 때 만약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방어 코드 같은 경우도 네, 실행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그 문서 작업할 때 좀 더 편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추가 시험을 진행한다라고 네,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진행할 건데 웹캠을 빼고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쉘 결과창에 나온 것처럼 뭐 카메라 오픈 페일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134번이죠. 이제 해당 블록이 잘 실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해주고 커버리지 분석을 또 돌려보면은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서 두 번의 시험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방어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요구사항 문서에 해당 기능에 대한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뭐 세 번의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테스트 리포트가 총 세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결과를 머지하는 형태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그 스테이트먼트 대한 커버리지가 이제 만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제로 그 리포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 개의 리포트 데이터를 한 번에 머지해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커버리지 서머리 메이커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실행 파일이고요. 얘는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테스트 리포트로 생성했던 결과 파일을 한 번에 머지를 해서 그 결과 파일을 PDF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포트 생성은 스테이트랑 브랜치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생성된 PDF 파일이 있고요. 이걸 열어보시면은 커버리지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진행했었던 그 execution date 보시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3번 진행을 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결과 리포트를 보겠다라는 내용이고, 네, 실제 커버리지 데이터 보시면은 전체 그 소스 파일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는 67%, 브랜치는 65% 이렇게 달성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을 제가 추가를 안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인식이 되는데, 모듈을 추가하시면은 기능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구사항 문서에 작성된 함수나 이제 코드 단위로 모듈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온 익스포트 데이터 보시면은 실제 소스 코드의 이제 함수별로 그 삽입된 테스트 포인트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 리포트 생성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새로운 플러그인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시면은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그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이제 토르 타겟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고, 이어서 기존의 그 개발 보드였죠. 오린 타겟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그 동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필터링을 해주는 기능은 크게 없긴 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함수가 4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지만, 그 줌을 조금 더 뒤로 당겨 보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블록을 보시면 실제 어떤 그 함수에 대해서 많은 수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스코프를 쓰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execution time report 보면은 네, 전체 그 수행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형태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특정 함수에 대해서 뭐 인풋 아웃풋에 대한 함수를 보면은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수행 시간을 만족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로우 데이터를 네, 이렇게 우측에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그 함수 관계에서 해당 그 블럭이 수행됐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듈에 대한 검증은 얘가 코드가 없으면은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 단위로 나와 있는 PT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내부에 있는 코드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없는 애들은 DT 플러스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코드가 있고 함수로 인식되어 있는 애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RTOS 쓰시면은 그게 다 태스크가 이제 함수별로 다 묶여 있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최대 4개 정도까지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별 부하 측정 같은 경우는 네, 이런 execution time에서 보시면 되고, CPU 사용률은 OS가 있는 환경에서 네,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펌웨어는 저희가 그 반복문을 수행하는 형태로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사용률은 네, 거의 100%에 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함수별로 디테일하게 뽑아 보실 때는 네, 가능합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려고 하면 실제 하드웨어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트 같은 경우도 얘도 결국은 GPIO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신호들을 기존에 있는 타겟에서 네, 별도의 수정 없이 DT 플러스랑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거는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술 지원할 때는 원본 코드를 한번 백업을 해두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백업본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코드가 수정되거나 이제 변경 아니면은 코드가 삭제된 상황 같은 경우는 DT 플러스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DT 플러스 프로젝트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본 소스 코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코드는 그 원본 코드가 있는 폴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DT 플러스도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이제 원본 코드가 수정됐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어떤 거를 원본으로 인식할지 이제 그런 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시면은 뭐 업데이트 백업 소스 파일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코드가 수정이 되고 이제 수정된 애를 원본 코드로 인식시키겠다.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백업을 시키겠다. 그런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교육이나 데모나 이제 평가들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겟 환경에서 좀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2주 정도 그 라이선스를 평가용으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구매 검토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우리 환경이 될지 안 될지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평가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저랑 그 세일즈랑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